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한 번쯤은 해봤을 청각나이 테스트. 혹시 여러분은 어떤 연령대의 귀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자신의 나이보다 더 좋게 나오신 분도, 더 나쁘게 나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특히 요즘에는 이어폰을 많이 착용하다 보니 연령대의 평균보다 더 빠르게 고주파 청음 능력을 상실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띄워준 수많은 청각나이 테스트들이 대부분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진행했던 테스트들은 모두 있고 지금부터 제대로 된 청각나이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소음이 별로 없는 곳에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혹시 다들 어디까지 들으셨나요? 저는 귀 관리를 조금 잘했는지 20대 초반의 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16.7kHz까지 들리고 17.7kHz부터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17.7kHz 이거 들리시나요? 저는 제가 가진 장비가 재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소리가 안 난 건지 도저히 들리지가 않는데요. 가 아니라 지금 들린다고 하신 분들 모두 거짓말 하신 거 딱 들키셨습니다. 사실 소리 안 나왔습니다. 앞선 청각 테스트를 진행할 때 넣은 소리는 모두 정상적으로 나왔고 방금 다시 들려드린 17.7kHz만 소리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왜 넣지 않았을까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청각 테스트들은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16kHz부터이고 심한 건 12kHz부터였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서두에서 청각나이 테스트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도 우연히 알고리즘에 뜬 청각나이 테스트를 해보다 예전엔 들리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또 댓글을 보니 많은 10대, 20대 분들이 소리가 안 들린다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과연 소리가 진짜 들어있나 의심을 하게 되었고 확인해보니 소리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소리가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시간엔 앞으로 다양한 음악 파일을 들으실 때 두고두고 써먹으실 수 있는 샘플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의 범위는 20Hz부터 2만Hz입니다. 헤르츠는 1초당 진동하는 진동수로서 너무 적게 진동하는 저주파와 너무 빠르게 진동하는 고주파를 인간은 듣지 못합니다. 또 2만Hz의 소리도 아기 때는 들을 수 있지만 나이를 들어가며 점점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한 2000년대 중반이었나요? 한참 팀벨이라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팀벨의 원리 또한 어린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고주파음을 벨소리로 만들어서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듣지 못하게 만든 건데요. 그때의 팀벨을 지금 찾아보니 20대 후반부터 들을 수 없다는 16kHz의 고주파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주파음을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연속적인 아날로그 파형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샘플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샘플링이라는 것은 쉽게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샘플링을 얼마나 정교하게 할지는 컴퓨터의 저장 공간을 고려해서 선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손실 음원이라 불리는 웨이브 파일은 초당 44,100번이나 48,000번을 샘플링해 음원 파일로 만듭니다. 그런데 왜 44,100번일까요? 이는 앞서 말한 인간의 가청 주파수 범위에 의해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의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컴퓨터는 불연속의 점들로 이루어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저장하는데 일정 간격마다 진폭의 크기를 저장하고 나중에 그 점들을 이어 다시 복원하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샘플링 수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당 5번 진동하는 5Hz의 신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최소 몇 개의 점을 찍어야
이것이 1초에 5번 진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5번 진동이니 5번만 샘플링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일정한 간격을 가진 5개의 점은 다음과 같이 찍혔습니다. 한번 연결해보니 5개나 되는 점을 샘플링하였으나 컴퓨터는 5번 진동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6번, 7번, 8번 샘플링을 해도 초당 5번 진동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최소 몇 번을 샘플링해야 5번 진동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나이퀴스트 표본화 정리에 의하면 최소 계측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2배 이상을 샘플링해야 그 신호를 읽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5Hz를 읽어내려면 최소 초당 10번을 샘플링해야 한다는 거겠죠? 10번을 샘플링하자 진폭은 조금 다르지만 5번 진동한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청 주파수의 상한선인 20,000Hz를 측정하기 위해선 최소 초당 4만 번의 샘플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샘플링 레이트를 조금 더 늘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20번을 샘플링해 보겠습니다. 원래의 파형에 조금 더 정확하게 다가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200번을 샘플링해 보겠습니다. 원래 파형을 거의 완벽하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처럼 샘플링 수를 무한정 늘리면 원래의 소리를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많은 샘플링은 용량의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사람이 듣는 주파수는 20,000Hz가 한계이고 이마저도 구분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당한 샘플링 수에서 타협을 본 거죠. 따라서 초당 4만 번의 여유분을 둔 44,100Hz나 48,000Hz를 사용하여 오디오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협을 본 값인 44,100개의 샘플링도 따져보면 엄청난 용량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용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까 16kHz 이상의 고주파는 몇 분이나 들으셨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듣지 못했을 것이고 고주파를 듣는 사람이 있더라도 고주파 소리의 유무는 우리가 듣는 음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또 사람의 귀는 생각보다 그리 민감하지 않고 잘 듣는 소리와 잘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런 특성들을 살린 심리 음향학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들리는 500Hz와 550Hz의 소음 차이는 구분할 수 있지만 1000Hz와 1050Hz는 구분해내지 못하죠. 이렇게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지까지 고려하여 용량을 대폭 낮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MP3입니다. 무손실 음원이라 불리는 웨이브 파일에서는 22kHz까지 고주파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MP3는 손실 압축을 하며 비트라이트에 따라 점점 고주파 영역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일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줄이면서도 사람이 느끼는 음질의 차이는 크지 않게 만들어 음악을 저장하면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이는 유튜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인코딩을 거쳐 인터넷에 게시하게 되는데 자세한 알고리즘은 모르지만 업로드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최근에 올라온 동영상일수록 20kHz까지 표현을 해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청각나이 테스트에서 개가 듣는다는 21kHz는 영상에서 전혀 재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업로드 파일에서도 16kHz부터 고주파가 들리지 않는 영상들도 많은데 그런 영상들은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 설정을 잘못하고 낮은 품질의 오디오를 업로드하여 발생한 문제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